진대디의 오늘의 한 끼. 안녕하세요, 진대디입니다. 오늘은 조금 다르게 영상을 찍어봤어요. 얼마 전에 친구들하고 어양가지 볶음에다가 술을 한잔 했는데 그 맛이 너무 좋아서 덮밥으로 만들어서 먹어보면 어떨까 하고 요리해봤어요. 물론 가게에서는 여러가지 재료하고 양념을 써서 완전히 같은 맛은 낼 수 없겠지만 맛을 보니까 집에 있는 재료로 비슷하게 따라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우선 채소는 보이는 것처럼 대파, 마늘, 청양고추, 가지, 생강 정도가 들어가요. 귀찮지만 마늘은 꼭지를 잘라주는 것이 좋아요. 청양고추도 맛도 맛있지만 비주얼도 생각해서 두 가지 색으로 골라봤어요. 가지도 요새 제철이라서 그런지 가격이 좀 내려간 것 같아요. 생강가루보다는 생강이 들어가야 비슷한 맛과 식감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만 샀어요. 이제 재료 손질을 할 거예요. 우선 대파를 손질할 건데 덮밥에 넣을 거라서 다져서 넣으려고 해요. 우선 세로로 전부 자르지 않고 길게 잘라요. 여러 번 같은 방법으로 잘라요. 이렇게 자르면 좀 더 편한데 반대로 했네요. 대충 된 것 같으면 잘게 썰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따로 다질 필요 없고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어릴 때는 파가 그리도 싫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입맛이 변한 건지 몸에서 파를 원하는 건지 파가 그리도 좋네요. 좀 더 다져봅니다. 이번에는 잎쪽을 준비해서 대충 세로로 자른 다음 송송송 다져줍니다. 이번에는 마늘을 손질할 거예요. 마늘은 매일 하는 것처럼 칼면으로 눌러서 으깨고 다져줄 거예요. 마늘은 어릴 때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생마늘보다는 구운 마늘을 좋아하긴 했는데 고기 먹을 때는 생마늘의 알싸함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애들도 마늘은 잘 먹는 것 같아요. 생강은 다지기보다는 얇게 편으로 썰어서 채 썰기만 할 거예요. 생강도 어릴 때는 정말 싫어했는데 아마 장어 먹어보고 나서부터 좋아했던 것 같아요. 장어 얘기하니까 장어도 먹고 싶네요. 생강이 너무 복잡하게 생겨서 조각냈었는데 칼질하기 힘들게 되었네요. 다음엔 큼지막한 걸로 사서 보관해야겠어요. 이번엔 청양고추를 손질할 거예요. 청양고추는 반으로 갈라서 씨를 빼줄 거예요. 왠지 씨를 넣으면 식감이 떨어질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서 평상시 안 하던 행동을 해봅니다. 씨를 빼고 대충 얇게 썰어줄 거예요. 이제 채소 손질은 거의 끝난 것 같네요. 가지만 손질하면 채소 손질은 끝날 것 같아요. 가지를 세로로 쭉 하고 잘라주고 또 세로로 쭉 하고 잘라서 4등분 낼 거예요. 그리고 손으로 잡기 편하게 정리한 다음에 잡고 대충 썰어주면 돼요. 저도 맛만 보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하는 거라서 정리된 것은 없어요. 그냥 느낌 가는 대로 요리해 봅니다. 이렇게 5가지 채소를 손질해 봤어요. 이번엔 양념장을 만들 거예요. 두반장이 있는 줄 알았는데 냉장고에 없어서 집에 있는 걸로 비슷하게 만들어 볼 거예요. 이 방법 참고하시면 평상시에도 활용하시기 편하니까 참고해 보세요. 제 레시피는 웬만하면 미세하게 하지 않는 편이에요. 거의 1스푼, 2스푼 이렇게 1:1 비율이나 1:2 비율을 좋아하는 편이죠. 양념을 저어서 골고루 섞어 줄게요. 이제 웍팬에 식용유를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둘러요. 중국 요리니까요. 재료를 다 볶아 줄 거예요. 예열이 된 것 같아요.
우선 생강을 웍에 넣고 대파도 넣고 볶아서 파기름도 내면서 향을 내봅니다. 대충 볶았으면 가지도 넣어서 볶아봅니다. 오늘은 돼지 다짐육을 사왔어요. 맨날 다지려니 힘이 들어서 편하게 요리할 거예요. 기억에 저게 4천 얼마 했던 것 같은데 반 정도만 넣어봅니다. 남은 것은 쟁여두고 다른 요리에 사용할 거예요. 돼지고기는 하얗게 될 때까지 충분히 볶을 거예요. 소금도 한 꼬집 정도 뿌려요. 돼지고기도 충분히 익혀줄 거예요. 웍질도 하면서 골고루 익혀야 해요. 이렇게 해야 골고루 익고 솜도 나요. 돼지고기가 익은 것 같아요. 만들어 놓은 양념장은 전부 넣고 고기와 채소들과 함께 볶습니다. 전부 잘 볶아진 것 같으면 불을 줄이고 전분물을 만듭니다. 전분물은 영상에는 잘 안 보이지만 전분 크게 한 스푼에 물 반 컵 정도 넣었어요. 볶은 양념에 물을 반 컵 정도 붓고 화력을 높여서 끓여줍니다. 끓는 양념에 전분을 8스푼 정도 넣어줍니다. 전분을 너무 많이 넣어서 떡을 만든 아픔이 있는 분들은 전분 넣을 때 조심해서 넣고, 화끈하게 처음 요리하는 분들은 팍 넣어서 떡처럼 먹는 분들이 종종 있죠. 국물이 소스처럼 걸쭉해지면 덮밥 소스는 완성이에요. 저 밥솥도 함께 오래 고생한 친구네요. 따끈한 새 흰밥으로 지어봤어요. 카메라 위치 선정을 잘못해서 잘 안 보여요. 다음번에는 위치를 고민해서 촬영해 봐야겠어요. 접시에 밥을 담습니다. 밥에 소스를 덜어내면 음식은 완성이에요. 마눌님이랑 함께 먹을 거라서 2인분 준비해 봤어요. 청양고추는 애들도 먹을 수 있어서 나중에 넣었는데 영상에는 넣은 게 안 나오네요. 요즘 제철인 가지로 덮밥을 해봤는데 생각했던 것처럼 맛이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도 어렵지 않은 요리니 따라해보세요. 여기까지 진대디였습니다.